그래서 오늘 10월 25일 아침에 ELW 비중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은요, 일단은, 자,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채권이 오늘 어떻게, 네, 응원 오랜만인데 빨리, 자, 하락이 나오길 기대하시죠? 근데 지금은 연말이 있습니다. 자, 연말. 12월 장에서 오른 이유는 윈도우 드레싱. 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백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백은 작년에는 우리가 연말 산타랠리가 없었죠. 그 이유는 바이백 때문이었죠. 작년에 바이백이 있었어요. 즉 바이백은요, 채권 시장의 자사주 매입이에요. 작년에 트럼프는 주식 시장에 바이백을 해준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채권 시장에 바이백을 했습니다. 바이백은 만기 도래한 채권들 있죠. 그 채권을 살짝, 자, 살짝이 아니죠. 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바이백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왜 바이백? 근데 작년에, 자, 돈이 많으니까 바이백을 한다. 라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국고채. 자, 바이백을 한다. 12월 달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갑자기 돈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2월부터 채권에 지금 놀래 있어요. 우리 채권은 외국인이 장악을 했어요. 기사도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외국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항상 뭔 일 터지고 나서 이래서 아닌데 하면 안 되죠. 작년 12월이에요. 일파만파. 우리가 작년에는 채권 시장이에요. 왜냐면 작년 5월과 6월에 금리를 무조건 올렸어야 되고 12월은 차라리 금리를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12월에 미국이랑 금리 안 올릴 때 우리 금리 올려놓고 바이백을 했어요. 이 상황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금리를 올렸으면 채권은 악영향이에요. 근데 바이백을 해줬습니다. 정부가 12월에 국고채 발행 계획에 파장이 클 12월에는 원래 연말에는 채권에 바이백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채권을 사들여주는 거 발행보다 매입을 더 많이 했어요. 채권. 근데 이때가 채권 금리가 2.2 근데 결국은 올 8월 달에 1.1까지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자, 미국이 올해만 해도 채권이 3배니 우리 얼마 많이 올랐겠습니까? 순발행이 지금 사상 최대로 늘어났어요. 순발행 1억을 발행했는데 엄청나게 커졌다고요. 이거 상환을 막아야 돼요. 30년물이라고 노르웨이 국부도 나간다 들어왔다 나간다 들어왔다가 수익 내고 또 나갔거든요. 연기금이 팔 때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고선 수익 내고 지금 나갔는데 비대칭 논란이 나오는 것도 연말에는 보통 안 되는데 물가채 포함해서 바이백을 해줬어요. 물가채권.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더. 지금 물가는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조 규모. 생각해보세요. 3조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발표했어요. 원래 1조 4,500억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발행은 아니죠. 만기물에 대해서, 그리고 예정돼. 7조가 예전에 만기였다. 그러면 5조만 풀어버리는 거예요. 5조만. 만기. 그럼 2조를 바이백을 해준 건데, 지금은 연말 만기 도래한 채권이 있는데 미리 풀어요. 걔를 막을 돈이 없기 때문에 미리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고 작년에 금리 올리고 바이백을 해준 금리 올릴 때 이미 바이백 얘기가 나왔을 때 금리 올리겠구나. 일단 채권을 다독다독 걸어줘야죠. 그러니 채권은 이런 와중에서도 1월 달부터 더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는 뭐라고 그럼 지금은 왜 진작 작년 5월에 하지 않았냐고요. 자,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요게 정부는 이때 했던 말이 빚을 늘려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진작에 하지. 그리고 여기다 또 물가채가요. 자, 외국인들은 아주 좋겠어요. 요때 과연 어쩔까? 우리가 보던 채권이잖아요. 16-5년 5랑 물가채 15-5하고 16-5를 포함했어요. 자, 근데 이것도 비대칭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이거 비대칭이었어요. 거꾸로 12월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는 대부분 바이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윈도우 드레싱으로 주식시장의 자금이 몰리니까 여러분 주식이 채권을 좌우하냐고요? 아니요. 채권이 경기를 좌우해요. 주식 플러스 적금도 채권보다 작습니다. 주식은 하나의 상품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주식시장이요. 자, 입방아를 금융당국은 입방아
이 주식이 그렇지 채권이 좌우예요. 자, 근데 국고채 발행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물가채 포함된다는 루머가 돌았어요. 몇몇 기관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물가채를 선취했는데요. 이틀 동안 외국인이 16-5를 510억 원어치 사들였어요. 근데 포함이 됐어요. 이 얘기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예요. 16-5를 바이백으로 사들여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수익 겁나게 났죠. PD 중 딜러, 자, 채권, 자, 일부가 정부의 물가채 바이백 종목에 넣는 것을 건의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장중에 물가채 포함된다는 루머가 돌면서 해당 종목이 강해졌고 특히 특정 기관이 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은 꼴이 됐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고 작년 12월에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던지 금리를 올리고 바이백을 외국인이 아싸 하고 들어가 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웃긴 건 그 뒤로 이게 12월이었죠. 2% 정도 우리는 올 8월에는 1.1이었어요. 그러니 그리고 요 구간에 연기금은 매도를 해서 주식시장을 바쳤습니다. 너무나 비싸다고요. 외국인들하고는 거꾸로 연기금은 팔아. 자, 이거 말고 자, 팔아서 그 문제가 이제 됐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꼴까닥이냐 문제예요. 금리가 여러분 기준금리는 1.25예요. 그동안에는 ELW가 등락이 작았는데 여러분 비중 잘 맞으십시오. 여러가지 팁 알려드렸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올라가는 만큼 빼세요. 올라가는 만큼 싸구려 콜은 0.01로 수수료 내세요. 세금 내지 않습니다. 얘는 거래세 없습니다. 증권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그 대신 항상 그날 그 수수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가 등락이 주식 대비 4배에서 45배가 됩니다. 자, 잃지 않은 방법은 장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장중에 자금 흐름을 보면서도 수익 난 건 팔아가는데 더 올라가더라도 팔아가고 낮은 콜을 사드리겠지만 적정 금액의 콜을 항상 적정 가격 5원짜리 몇만 프로 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몇만 프로 갖고 간다고 6일 동안 24,720원에 이거 40% 더 받았어요. 40% 정도. 자, 이거 DC 봐야 되는데 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푸시. 그럼 40% 더 받은 거예요. 40% 더 받았지만 작년 10월이네요. 요게 40% 얹어서 안 팔았으면. 근데 만기까지 안 팔을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차라리 차월물로 2000% 내세요. 차월물은 이때 한 3000% 갔을 거예요. 안전하게. 이거 노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투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적정하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요. 주식 대비 45배나 돼? 자, 풀이가 축소될 때 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 대비 45배가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그리고 항상 자금을 넣을 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렇죠? 잃지 않는 원금을 회수하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파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금을 회수하고 잃지 않겠다고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폭등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작년에 8월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수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지금 국고채예요. 이때 뭔 일이 나왔냐면 외평채가 발행이 됐어요. 9월 달에랑 10억. 그러고선 폭락이 나왔거든요. 자, 이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이에요. 근데 더 채권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채권이 레벨 부담이기 때문에 일정 물량은 주식으로 들어요. 물론 보험사가 주식으로 들어오지 보험은 대부분 채권 투자예요. 근데 연말에 만기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 자,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선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풀고 있어요. 먼저. 자,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이외에도 상환, 조기 상환에 들어갈 경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 사상 최대로 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채권은 순 매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을 풀었는데 2억 됐다고요. 그래서 순 발행이 많이 풀지 않았어요. 올해 분명히 이 얘기할 거예요. 채권 예전보다 많이 풀지 않았다. 많이 풀지 않았어요. 근데 순 발행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데요. 사상 최대인데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채권 시장을 살짝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시간까지 나오는 걸로 KTB 안전자산 지수는 보합이에요. 어디로 진행될지 알 수가 없고 살짝 그냥 보이는 것만. 근데 아침에 발행시장에서 보고 들어있죠. 그리고 미국 선물은 살짝 하락하고 오늘 발행시장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채권은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채권 시장은 미국 채권은 안전자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시효과장에서 자, 봐야 되겠지만 자, 저도 놀러 가겠습니다. 자, 너무 반가워서요. 채권 시장에서는 예, 봐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동시효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올라가죠? 하지만 동시효과에서 봐야 돼요. 자, 최파충님 화이팅! 연말에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지만요. 채권 쪽에서의 마이너스가 일단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저녁 7시 42분인데 안전자산 채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자, 이 플러스가 얼마가 진행이 되던 일단 더 올라가면 싼 콜을 사면 돼요. 저희는 아침에도 콜을 조금씩 팔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타생 구간이에요. 물론 자, 옵션과 선물 ELW가 매매 방법이 좀 전혀 틀립니다. 근데 이 ELW는 양매수를 특히 기본으로 해서 빼내 가셔야 될 거예요. 일단 지금 채권 지수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온 거는 다시 통환채랑 뭐 이렇게 나는데 장외에서 통환채 살짝 오른 건 의미가 없고 자, 국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면 아침에 장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보고 포지션을 잡겠습니다. 자금 흐름 보고 지금 그리고 역외 환율이에요. 역내 환율이 아닌 역외 환율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역외 환율은 살짝 마이너스인데 지금 월 말이 될수록 환율에 예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데도 취소된다 그런 문제가 있고 월 말이기 때문에 물론 분기 말은 아니지만 자 바로 수출 내고 물량에 대한 환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입 결제상들이 결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환율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절상 우리가 어제에 비해서 이건 역외예요. 이제 장내가 시작돼야 되지만 1달러에 대해서 마이너스 0.74를 덜 줘야 되니까 우리가 덜 주니까 강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절상이에요. 자 그리고 중국이 어저께 평가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채권이 환율이 좀 빠질 움직임이 자 큽니다. 근데 미국 채권 올라가고 있고요. 동시효과에서 지금 일단 채권 움직임은 보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플러스가 되더라도 일단 지금은 아침에 콜 쪽에서의 매도를 10%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투자 되시고요. 자 최파치용님 화이팅하고 모두 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닫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십시오.